미래 입시생 그리고 학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자인부 미술학원 입시전략팀장 김용복 선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내신 산출하는 방법 그리고 그걸 좀 더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다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내신 판독에 필요한 주요 대학 4개의 기존 입시 결과를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이때도 중요하게 생각하실 점은 직전 연도 한 해의 내신 성적 이것만 가지고 판독하는 데는 사실상은 조금은 무리가 있습니다. 해마다 내신 커트라인이라든지 합격생들의 성적이 약간의 등락폭을 보여주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최소 2년에서 3개년 정도의 이 학교 입시 결과 자료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대학인 홍익대의 수시 모집 합격생 평균 성적 내신 성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2019학년도 홍익대 신입생 일반전형 학생부 수능 성적입니다. 정시하고 수시 모두 다 있는 자료인데요. 일단 이번 영상은 내신 산출이 기본이기 때문에 수시 성적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존 개수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 캠퍼스 자율전공 자연예능과 인문예능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인문예능으로 지원할 거기 때문에 수시 2019학년도는 종합전형이 없었고요. 학교생활 오시가 없었고 수시 교과전형만 존재했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1.81등급이었네요. 디자인학부 1.74부터 시작해서 제일 낮은 데는 판학과 3.43등급까지. 그 다음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컨버전스 학부가 2.83 그리고 게임 그래픽이 2.99 정도의 평균 성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020학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이때도 캠퍼스 자율전공 같은 경우에는 교과 우수자라고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닌 내신 성적만 놓고 봤는데 이때는 지금 등급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대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제공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변환 점수에 한 반영 총점에 관련한 내 점수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등급을 산출해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등급보다는 총점을 가지고 분석하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총점을 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캠퍼스 인문예능 같은 경우에 100점 만점에 96점이 평균 성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미술 우수자 전형은 동일하게 보존개수를 대입한 상태의 평균 등급입니다. 역시 제일 높은 건 디자인학부 1.75등급이었고요. 전반적으로는 19년도, 20년도 아주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이제 낮은 과의 성적이 조금 3등급에서 2등급 후반까지 올라왔다는 점이 좀 특이할 만한 점이고요. 그 다음 세종 캠퍼스 디자인 컨버전스 2.84 그 다음 이번에는 게임 그래픽이 좀 더 높게 나왔어요. 2.70 그래서 단편적인 한 해만 보시지 말라는 얘기가 이런 점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작년도였죠. 2021학년도 홍대입니다. 변환 점수에 입각한 총점 100점 만점에 95.63이 서울 캠퍼스 인문예능 성적이었고요. 작년까지는 역시 보정 개수를 대입한 보정 등급이었죠. 미술 우수자 전형에서는 가장 높은 디자인학부 1.74에서 가장 낮은 도예 유리학과가 3.08, 디자인 컨버전스 2.85, 게임 그래픽 3.06. 여기서 보존 개수를 이제 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보편적으로 0.2 정도가 보존 개수에서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과목의 이수 단위가 19에서 20 단위가 넘어가는 순간 보존 개수가 1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보존 개수를 보여주는 게 0.9 정도입니다. 대부분 이제 홍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나 합격하는 학생들이 2등급에서 3등급 사이가 가장 많다고 쳤을 때 2등급에서는 보존 개수 0.9로 곱하면 1.8
즉 0.2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0.2에서 0.3 정도를 더해서 생각을 하시면 올해 등급하고 조금 유사해지는 어떤 판단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홍대를 지원하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미술이 이제 제외된 상태에서 국어, 영어 필수로 반영하고 수학, 사회, 과학 중에서 이수 단위가 가장 높은 한 과목을 반영해서 총 3과목을 반영했을 때 높게는 뭐 1등급 대학들은 당연히 있을 거고요. 2등급 중반이 역시나 많을 것 같고 3등급 중반 정도까지가 아주 보편적인 지원자들의 성적일 것 같고 1단계에서 내신 반영 비율이 20% 줄었기 때문에 그보다 좀 낮은 학생들도 미술활동이 우수하다면 지원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합격생 평균이라는 점을 감안했고 보신다면 제일 많은 범주, 즉 평균점은 역시나 2등급 중후반이나 3등급 사이에서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종 캠퍼스 또한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중반 정도가 가장 많은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역시나 그 부분에서는 올해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음 대학으로는 국민대입니다. AI 디자인이 신설됐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지금 현재 학교에서 제시하는 어떤 성적 데이터는 시각 디자인 학과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감안하시고요. 먼저 시각디자인과 2019학년도 내신 분포로 보면 거의 2등급에 가까운 1등급 후반대부터 시작해서 3등급 중반, 중후반까지 학생이 포진하고 있었고 2020학년도에는 오히려 이것도 훨씬 낮았습니다. 3등급 초반에서 지금 보면 6등급이 넘어가는 친구가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해요. 근데 갑자기 작년 2021학년도에는 거의 대부분의 합격자가 1등급 중반에서 2등급 안쪽으로 포진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이 학교가 성적 오름세에 있다 이렇게만 판독하기에는 조금 무리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상대 경쟁자들이 어땠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의 경우 이때 지원을 했던 학생들 중에 가령 뭐 3, 4등급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떤 비교과 활동에서 나머지 합격한 학생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뭔가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합격군이 형성되어 있는 확률이 높은 것이지 무조건 내신이 높아야지만 이제 되는구나, 국민대는 이제 내신이 무조건 높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구나 이렇게 판독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먼저 2019학년도 거를 보게 되면 학교마다 밑에 유의사항이나 이런 판독하는 데 있어서 주의점들을 조금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학생부 등급 단순 평균값을 사용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보편적으로 이제 그 이수 단위에 따라서 내 등급이 조금씩 달라져요. 간단하게는 똑같은 2등급일지라도 이수 단위가 뭐 3단위였냐 5단위였냐는 좀 다르다는 거죠. 즉 단위수가 높은 상태에서 같은 등급일 때가 훨씬 더 점수가 조금은 더 좋게 나옵니다. 그게 뭐 엄청난 격차를 내진 않지만 그런 미비한 소수점짜리의 경쟁을 제외하고 그냥 단순하게 평균값만을 보고 있다라는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디자인학과 내신 평균 2.08 이때는 시각하고 산업이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디자인학과를 이제 통합해서 선발을 했었고요. 다음 낮은 게 이제 도예죠. 3.23등급이 합격을 했고 거기에 이제 옆에 2018학년도 그 전년도의 기록도 있어요. 2.09등급 역시 도예과도 거의 유사하게 3.20등급. 다음 2020학년도를 보게 되면 먼저 1단계 합격자의 학생부 등급 통계에서 평균이 제일 높은 게 이제 시각 디자인이죠. 1.95. 그리고 제일 낮은 게 역시 도예학과 3.09. 근데 여기 이제 눈여겨볼 만한 것들은 1단계를 통과하는 학생의 최저 성적이에요. 그래서 시각디자인과 같은 경우에 2.71등급이 최종 통과를 했고, 그다음 제일 낮게 통과한 게 오히려 금속이에요. 금속공예학과에서 3.94등급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디자인학부인데도 산업디자인에서는 최저가 3.36등급이 통과를 했어요. 예전 같으면 도예를 쓰기에도 조금 부담스러운 등급인데 이게 통과를 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2021학년도입니다. 역시 제일 높은 건 시각디자인 전공에서 2.09등급, 그리고 제일 낮은 건 도예학과 3.32등급인데 역시 최저점이 도예학과 같은 경우에 4.32등급이 통과를 했고 산업디자인과에서도 3.20등급이 통과를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합격생들의 평균 성적을 보게 되면 식약처장과 2.14등급부터 도예학과 3.18 등급까지 이렇게 놓고 아까 보셨던 18년도부터 21학년도까지의 변화 추이를 보게 되면 사실은 평균 성적은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인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데 이 학교 특징상 그러면 내신에서 1단계를 통과한 내신이 2단계에서 과연 영향이 있느냐, 이 학교는 사실은 없죠. 왜냐면 1단계에서는 내신 100이, 2단계에서는 실기 100이기 때문에 이 내신 성적이 1단계를 커트라인만 통과하는 데만 쓰여질 뿐 2단계에서 최종 점수를 판별하는 데는 의미가 없다. 결국은 실기 가지고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인데 최종 합격에 대한 가능성을 점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올해까지 총 3년째 지금 과기대랑 숙명여대가 실기 일정이 겹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숙대를 지원할 거냐 과기대를 지원할 거냐라는 갈림길에서 분산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등급 때 초반인 학생이 10명이 있었다면 과거에는 과기대로 10명이 다 몰렸다라고 한다면 이제 숙대랑 나눠 먹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5대5로. 그러면 아무래도 성적 우수자원이 그만큼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보다 낮은 등급이 1단계를 통과할 수 있었다. 이렇게 판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끝으로 숙명여대는 현재 이제 제시되고 있는 성적이 2020학년도와 21학년도 두 개 년도인데요. 살펴보시면 시각영상이 아무래도 이제 제일 성적이 높겠죠. 그래서 평균 등급을 보게 되면 2.2 등급이 2022학년도, 그리고 2021학년도에는 2.17 등급, 그리고 제일 낮은 공예과 같은 경우에 2020학년도에 2.90 등급, 그리고 2021학년도에 3.09 등급.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내신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방법을 좀 알려드릴 텐데, 이때 이제 주의해야 될 건 그냥 전과목 반영 이래버리면 사실 우리가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선생님이 주신 자료 그냥 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학교마다 뭐 상위 몇 과목을 추려야 된다 뭐 이렇게 복잡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개인이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마다 뭐 모든 학교가 있진 않지만 산출이 가능한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자기 내신을 자기 학교만의 방식으로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곳에서도 반드시 확인 사살 한 번씩은 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사용할 프로그램이 엑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엑셀에 대입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이제 그 과목별로 추리는 방법을 조금 익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확인하실 게 여러분의 학생부입니다. 이제 내신 산출을 할 때는 학생부에서도 이제 6번 항목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학년별로 이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미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제외하고, 즉 정성평가를 제외하고는 특정 과목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특정 과목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교과입니다. 과목 이름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국어에 해당하는 과목이 뭐 국어도 있을 수 있고 뭐 독서가 될 수도 있고 문학이 될 수도 있고 다채로운데, 교과를 구분하는 거는 국어라는 다 동일한 교과 안에서 과목명만 바뀌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산출하실 때는 과목명보다 교과를 유의해서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나눠서 각 과목별로 성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엑셀 파일로 옮기면서 교과별로 나눠서 기록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올해 고3들부터는 진로 선택 과목 표기가 따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진로 선택 과목을 따로 표기를 해봤습니다. 보통은 이제 엑셀을 여시면 이제 파일에서 좌측편 파일에서 뭐 새로 만들기 해서 통합된 문서를 이제 세로로 만드시면 이게 이제 아무것도 입력이 되지 않은 이 새 창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항목 구성은 제가 우리가 제일 미래에서 많이 필요한 이 세 과목을 기입을 해서 산출하는 방식으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먼저 학년 구분을 위해서 첫 번째 칸은 학년으로 기입을 해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칸부터는 이제 과목을 적겠습니다. 국어, 영어, 사회 순으로 가는데, 이때 단위수, 등급, 그리고 이걸 환산한 점수를 기입하기 위해서 그냥 제가 임의대로 그냥 단위수, 등급, 점수 이렇게 해서 한 과목당 3칸을 이렇게 유지를 해서 강도 편차를 둬봤습니다. 그리고 학년을 따로 구분하는 이유는 이제 학교마다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데,
가령 이제 홍대 같은 경우에는 졸업생이라고 해도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학년 구분이 조금 필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최근 들어서는 거의 이제 학년별로 반영 비율을 달리주는 학교는 많이는 없어요. 근데 아직도 중하위권 대학에서 산출을 할 때는 1학년, 2학년, 3학년의 반영 비중이 뭐 1학년은 20%, 2학년, 3학년은 각각 40% 이런 식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학년별로 따로 표기를 해두시는 것을 일단 권고드립니다. 국어 1학기 4단위 2등급, 그리고 2학기도 4단위 2등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영어도 1학기 4단위 3등급, 2학기 4단위 2등급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사회교과 이렇게 총 3개만 있고 나머지 지금 1학년 때 통합과학이나 과학탐구, 뭐 기술과정 한문, 뭐 정보 이런 과목들은 내신 산출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 기입을 할 필요가 없겠죠. 2학년은 일부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구분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일부러 칸을 몇 칸 좀 띄우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국어교과에 해당하는 문학 1학기 5단위 2등급, 2학기 5단위 2등급 이런 식으로 국어, 영어, 사회 순서로 넣어보겠습니다. 국어랑 영어는 지금 한 과목밖에 없지만 사회는 지금 한국사, 세계지리, 한국지리 이 3과목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끝으로 이제 역시 몇 칸을 좀 띄우고 3학년 거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3학년은 지금 현재 고3이라는 기준 하에 1학기밖에 없기 때문에 1학기 성적만 넣어서 국어교과의 작문, 그리고 영어, 투, 그리고 세계사 이렇게 3개 과목의 단위수와 등급을 넣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3개 과목의 평균 등급을 이제 확인해 봐야겠죠. 점수를 이제 입력할 거죠. 아까 이제 계산된 값, 4 곱하기 8이 나온 그 칸, 거기에 써진 칸, 점수 칸에다가 칸에 커서를 대놓고 클릭을 하시면 이제 까만색 이렇게 테두리가 지어지죠. 그 상태에서 등호 표시, 능, 뭐뭐 능 할 때 그 기호 표시를 누르시게 되면 위에 이제 길게 있는 이 함수를 입력하는 바가 나오죠. 거기에 단위수 해당하는 1학년 국어 단위수 해당 칸을 클릭하시면 이 셀 번호가 떠요. 이 셀이 지금 C3 셀이고요. 곱하기를 누르는데 우리가 아는 곱하기 표시는 없어요. 키보드에서는. 그래서 키보드에서는 Shift 맨 위에 있는 숫자 8을 누르시면 이 별 같은 게 곱하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누르시고 그 옆에 있는 등급을 누르신 다음에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이것 곱하기 이것이 계산이 돼요. 근데 여기보다 더 신기한 게, 더 편리한 게 엑셀에서는 이 똑같은 수식을 내가 일일이 하나씩 지정하는 게 아니라 드래그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제 는 치고 나온 그 8, 요 칸을 이제 잡으신 다음에 이 칸의 오른쪽 아래쪽으로 커서를 십자가로 딱 갖다 대면 이때 뭔가 표시가 바뀌어요. 넓적했던 십자가가 갑자기 얇아지죠. 그러니까 흰색 배경에 테두리가 있었던 십자가가 그냥 테두리만 있는 십자가로 바뀌어요. 이때가 되면 내가 원하는 셀까지 쭉 끌어당기면 각 행의 값이 자동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동일하게 나머지 과목 영어와 사회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값을 다 합친 것을 단위수의 전체 합친 걸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단위수 맨 아래쪽 제가 이제 합계라는 칸을 만들었고요. 는 아까 등호 는을 누르게 되면 엑셀에서 가장 유용하게 쓰고 가장 편리하게 많이 쓰는 함수가 이제 sum인데 합계입니다.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합계할 거냐라고 좀 전에 이제 블럭을 묶는 셀 칸을 묶는 게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뭐 눈으로 보기 불편하고 필요하면 직접 셀을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지정하면 돼요. 그래서 sum 하고 내가 일부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셀을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잡아내면 알아서 수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등급합의 전체가 역시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거기에 이 과목을 일일이 또 이렇게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하지 않고 마찬가지 이 합계 칸을 안에 흰색이 없는 십자가로 바뀌는 순간 옆으로 오른쪽으로 쭉 드래그를 하시면 역시 세로줄로 모든 값을 이렇게 합계를 내주는 걸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평균 등급이 얼마큼 나오는지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위수와 그 다음에 등급을 각각 곱한 값을 모두 다 더한 다음에 다시 이 합계를 모든 이 반영되는 과목의
단위수의 합으로 나눠주는 것이 이 평균 등급을 내는 방식입니다. 평균 등급 값을 구할 그 칸에다가 커서를 갖다 대신 다음에 등호 버튼, 는을 누르신 다음에 가로를 먼저 찾습니다. 단위수 곱하기 등급의 합계인 성적들을 더해 볼게요. 국어 과목 총 합계 계산된 점수 더하기 영어 더하기 사회, 이렇게 해서 다 3개를 더한 다음에 가로를 찾고요. 그다음 나누기 표시. 컴퓨터에서는 나누기 표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학 기호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대각선 슬래시라고 합니다. 슬래시를 넣으신 다음에 각 과목별 이수 단위의 합을 구해야 되니까 마찬가지 먼저 구해놓은 국어 이수 단위의 합 20인 수와 그다음 영어 21단위 그리고 사회 26단위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각 셀을 역시 지정한 다음에 더하기 이렇게 해서 가로를 닫아주면 엔터를 치시고 평균 등급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상의 이제 학생의 성적에 의하면 이 학생의 국어, 영어, 사회는 2.16 등급으로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모든 학교가 이렇게 간단하게 같은 방법을 쓰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먼저 올해 이제 바뀐 영역이 있는 학교 중에 첫 번째 숙명여대에 대한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숙명여대에서 반영하는 과목인 국어, 영어, 사회 과목 중에서 진로 선택 과목이 해당하는 게 있으면 이제 산출값으로 넣어야 되는데 상위 3개만 들어가요. 3학년 1학기 진로 선택 과목인 3개, 국어, 영어, 사회 관련된 과목을 넣어보겠습니다. 이 학생은 3개 다 A를 받았죠. 그래서 숙대 같은 경우에는 A를 1등급, B를 2등급, C를 4등급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각각 단위수와 등급은 A, B, C로 표기하지 않고 환산 등급인 전부 A이기 때문에 다 1등급으로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점수는 똑같이 단위수 곱하기 등급, 이 공식은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드래그를 쭉 하시면 맨 밑에 이제 최종된 더한 값과 그 다음 이 진로 선택의 단위수의 합도 구할 수가 있죠.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과목하고 진로 선택 과목의 비중을 서로 달리 두지 않기 때문에 구할 때는 역시 아까 똑같은 방식으로 각 과목별로 환산된 점수를 다 더하고 똑같이 그것을 각 과목별 단위수의 합계로 다시 나누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평균 등급 구하는 방식에서 뭐만 추가로 하시면 되냐면 진로 선택 과목의 단위수 곱하기 등급 값과 그 다음 진로 선택 과목의 단위수 합을 이제 추가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숙명여대 평균이라고 저하고 한번 입력을 해봤고요. 숙명여대 평균 그 오른쪽 칸에다가 계산 값이 나온 칸에다가 역시 커서를 갖다 대시고 는 등호 표시를 누르신 다음에 이제 공식을 한번 넣어볼게요. 가로 열고 국어 점수 합 더하기 영어 점수 합, 사회 점수 합, 진로 선택 과목 합 가로 닫고 나누기 슬래시 국어 단위수 합, 영어 단위수 합, 사회 단위수 합, 진로 선택 과목 합을 입력하신 다음에 더하기로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시면 숙명여대 방식의 내신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진로 선택에서 상대적으로 다 좋은 등급 1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어, 영어, 사회의 평균을 냈을 때보다 조금 더 오른 값이 나오네요. 2.05 등급이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과목별로 반영 비중이 다른 학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국대가 있어서 단국대 방식으로 한번 계산해 볼 건데요. 단대 방식에서는 국어의 성적을 40%, 영어의 성적을 50%, 그다음 사회 과목의 성적을 10%로 반영하기 때문에 그 반영 비율을 곱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건 이제 과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반영 비중을 이제 곱해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단대 평균이라고 쓰고 오른쪽 이제 계산된 값에 커서를 놓으시고 역시 등호 표시하신 다음에 먼저 가로 국어의 합계 점수였었죠, 그렇죠? 이 42.2칸을 클릭. 다음 나누기 국어의 등급 합을 커서로 누르신 다음에 40%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곱하기 0.4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다시 더하기 이제 영어로 가봅니다. 영어 점수 합 나누기 영어 단위수 합 곱하기 이번에는 50%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곱하기 0.5 그리고 가로 닫고 다시 더하기
사회 점수 합 60 나누기 단일수 합 26으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역시 곱하기 0.1 그리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단대 방식으로의 내신값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2.09 등급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같은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학교별로 산출하는 어떤 과목이나 비율 이런 것들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내 내신값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방법은 이제 초보자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보다 조금 더 고급 버전을 보여드릴 거예요. 함수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따라만 해보셔도 충분히 어렵지 않게 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 버전의 엑셀을 보여드리기 앞서서 제 엑셀로 산출된 이 값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산출 방법하고 값이 동일하게 나와야지 신뢰감을 얻겠죠. 그래서 먼저 대표적인 학교 두 군데의 학교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신 산출하는 걸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홍익대입니다. 홍익대 입학관리본부 홈페이지의 하단 쪽에 보시면 이렇게 2022학년도 수시 학생부 모의 산출, 성적 산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고 들어오시면 일단 먼저 졸업연도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이제 올해 고3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전형 구분, 일단 미대 기준으로 산출할 거라서 미술 우수자 전형 클릭했고요. 모집 단위는 그냥 디자인학부라고 생각하고 예술학과를 제외한 미술계열을 클릭을 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가상의 학생의 내신 성적표죠. 학생부를 기점으로 이제 여기 입력을 시작해 볼 건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각 과목별로 구분하시는 거에 대한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사회 과목 중에 넣고 싶은 것만 넣는다거나, 예를 들어서 사회에 관련된 교과는 모두 다 반영하는 게 홍대이기 때문에 선택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안 하시려면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국어, 영어, 사회, 수학, 과학에 관련된 이 교과에서 구분된 모든 과목을 일단 입력을 해버리시는 게 여러분의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거부터 성적을 찬찬히 넣어보고 있죠. 1학년 국어 성적 1학기 4단위 2등급, 2학기 4단위 2등급 이런 식으로 1학년 때 성적부터 3학년 때 성적까지를 한번 단위수하고 등급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 성적 입력하는 라인이 따로 있죠. 자, 이거는 미술 우수자 전형에는 실제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캠퍼스 자율전공으로 이제 성적을 한번 산출받기 위해서 한번 미리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이 3개가 있죠. 국어, 영어, 사회. 그리고 여기서는 직접 등급을 환산해서 입력하는 게 아니라 홍대 같은 경우에는 성취도를 A, B, C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해놨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게 넣으시면 되고, 또한 홍대 같은 경우에는 3학년은 어차피 재수생이라고 할지라도 3학년 성적은 1학기밖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2학기 성적은 아예 입력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막아놓은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적 산출 버튼을 한번 눌러봤습니다. 98.6점 환산 접수, 교과 점수로 이렇게 홍대 방식으로 미술 우수자 전형으로 대입을 했을 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산출하는 값하고 맞는지를 일단 먼저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자, 여기서는 98.59에서 소수점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98.6 이렇게 해서 동일한 값이 얻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똑같은 내신을 가지고 홍대의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해서 지원을 할 경우에 저희가 이제 캠퍼스 자율전공 중에서도 대부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응시할 게 이제 인문 예능이기 때문에 인문 예능으로 클릭을 했어요. 반영되는 과목 자체가 달라집니다. 인문 예능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이 필수로 반영이 되고 사회 과목이 추가로 해서 총 4개 과목이 반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입력된 값은 다행히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여기 전형 명칭만 바꿔서 산출기를 한번 다시 돌린 것처럼 성적 산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얻어지는 값이 83.02점입니다. 자, 작년까지는 이제 내신의 등급도 제시를 해줬었어요. 물론 이제 전형마다 좀 차이는 있었지만,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산출된 내신 등급 값은 공개하고 있지 않고 이 교과 점수로 환산한 점수만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유의해서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제가 산출한 값하고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왼쪽 칸에 보시면 캠퍼스 자율전공
그리고 환산점 인문 예능 여기서는 83.015 해서 소수점 세 자리에서 역시 반올림해서 83.02 같은 값으로 인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리 한번 볼게요. 속대 방식으로 산출된 값이 2.05 등급입니다. 지금 숙명여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상단 바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종류별로 다 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입시 도움이라는 차트가 있었고 거기에 학생부 성적 산출 이걸 클릭을 했습니다. 그리고 숙대의 실기 전형 중에서 이제 명칭은 얘는 창의 인재 전형이고 미술대학하고 체육교과가 따로 이제 있다는 점 확인하시고 미술대학의 예능 창의 인재 전형을 클릭했습니다. 자, 홍대랑 같은 방식으로 각 학년별로 해당하는 국어, 영어, 사회 과목을 단위수, 등급 전부 다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하시면 이제 추가 버튼이 있죠. 그래서 다음 과목을 넣으실 때는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역시 3학년 때 끝까지 반영되는 과목을 입력해봤습니다. 그리고 숙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로 선택 과목을 등급을 환산해서 넣어야 됐죠. 그래서 제가 지금 3학년 1학기에 있는 국어, 독서, 영어의 독해, 그리고 사회교과의 동아시아를 숙대에서 제시하는 A는 1등급이라는 공식 하에 단위수와 등급을 이렇게 추가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하단에 있는 성적 산출하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했더니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2.05 등급이 역시 산출되고 있죠. 이렇게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랑 학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제 산출기가 같다는 점을 확인시켜 드리고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제가 쓰고 있는 좀 더 난이도 있는 엑셀 프로그램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조금 더 구분하기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이제 표를 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프로그램에서 있었던 그 점수 계산하는 칸을 없앴어요. 왜냐면 이거를 간단하게 함수로 명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러분의 학생부를 보시고 각 해당되는 교과의 과목의 단위수와 등급만을 지금 쭉 구분을 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똑같이 1학년, 2학년, 3학년은 학기 구분, 홍대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홍대 거는 지금 환산 등급을 제가 이미 이제 표로 함수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A, B, C 성취도를 그대로 입력하게 만들어놨고요. 숙대 같은 경우에는 환산하는 게 간단하기 때문에 A는 1등급, B는 2등급, C는 4등급으로 3개를 바로 치환해서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알아서 이제 이렇게 쭉 실기 전형 제가 따로 모아놨고 학생부 교과 전형 따로 모아놨고 학생부 종합 전형까지 이렇게 따로 모아서 성적 산출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학교별로 산출된 내신값이 조금씩 다르죠. 아시겠지만 반영되는 과목이라든지 비중도 때문에 그걸 달라진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홍대의 환산점을 계산하기 위한 방식이에요. 지금 이제 쓰고 있는 함수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 이제 처음에 보여드렸던 엑셀 프로그램에서는 단위와 등급을 곱한 점수를 매기는 것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 공식에서는 더 간단하게 함수 SUMPRODUC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 SUMPRODUCT는 제가 생각하는 왼쪽 변하고 오른쪽 변을 서로 각각 항목별로 곱해주는 거를 알아서 합산을 해준 값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저희가 하나 단위수 등급 곱하고 그걸 최종 맨 밑에서 전체 합계로 구한 것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함수인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공식 그대로를 써보시면 자, 먼저 국어를 구하고 싶으시다면 국어, SUMPRODUCT 국어에 단위수에 해당하는 여기를 쭉 드래그 하시고 그 다음 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쭉 드래그 하신 다음에 가로를 닫아주시면 이 합계가 등장을 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국어만 쓰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각 과목별로 구할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전체 국어, 영어, 사회를 한꺼번에 다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따로따로 컴마 찍고 컴마 찍어서 합산을 했어요.
자, 한데 이것만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바로 전체 단위수 합계로 나눠버리면 바로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 뒤에다가 역시 썸이라는 아까 썼던 그 합계 함수 있죠. 나누기 썸 각 과목의 단위수 합계를 제가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어떤 칸 구분 없이 한 번에 이렇게 산출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환산점 기준이에요. 이제 홍대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부터는 이제 환산점으로 판별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환산점을 어떻게 이제 제가 적용을 시켰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제 환산점을 입력을 하려면 각 등급별로 환산을 제공하는 점수가 일반적인 그 미술 우수자 전형이랑 그다음에 학교장 추천 전형이 좀 달라요. 그래서 먼저 확인해 보실 건 캠퍼스 자율전공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단위수는 똑같아요. 단위수는 똑같은데 환산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환산 점수 공식을 따로 아래에다가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어가 첫 번째 1학년 1학기에 국어라는 과목이 몇 등급이냐에 따라서 그 등급은 1등급일 때 100점, 뭐 2등급일 때 96점 이런 식으로 if 함수를 써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여러분이 함수를 따라서 그대로 입력해 보시면 알아서 산출이 돼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제가 봤던 썸 프로덕트 함수를 가지고 적용을 시켜보면 아까는 국어의 왼쪽 단위 그리고 오른쪽 등급을 직접 곱했다면 이번에는 단위수는 그대로 그 위치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변환 점수인 행 여기서부터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보여주시면 환산 점수로 계산을 해요. 자, 한데 이제 홍대 같은 경우에 인문 예능 같은 경우에는 그 환산 점수에 필요한 것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이기 때문에 국어의 단위수 곱하기 환산 점수의 이 라인 쭉 드래그 그리고 영어 단위수와 영어 환산 점수 드래그 이런 식으로 4개 과목을 썸 다 합칩니다. 다 합친 다음에 나누기 과목별로 이수 단위의 합이죠. 나누기 썸 국어 과목 합계, 영어 과목 합계, 사회 수학 이렇게 한 다음에 일반 과목이 90%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곱하기 0.9 그리고 더하기 진로 선택 과목의 단위수의 변과 그 다음 환산 점수의 변을 역시 썸 프로덕트 함수로 입력하신 다음에 나누기 진로 선택 과목의 합 단위수 합을 이렇게 하면 홍대 이 캠퍼스 자율전공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의 산출된 교과 점수 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술 우수자 전형은 방식은 똑같은데요. 뭐가 다르냐면 환산 점수가 달라요. 등급별로. 그래서 보시면 똑같은 국어 2등급인데 캠자는 환산점이 96점, 미술 우수자는 99점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영어도 똑같은 3등급인데 캠자는 89점이고 미술 우수자는 97점 이렇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값을 역시 if 함수를 통해서 집어넣고 똑같은 방식으로 드래그를 해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값이 서로 좀 차이가 납니다. 자, 이렇게 어렵지만 한번 직접 여러분의 내신을 계산하는 것을 한번 경험을 해보셨는데요. 그리고 끝으로 반드시 되도록이면 모든 학교가 다 갖춰져 있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지원하려고 하는 학교 홈페이지에 내신 산출 프로그램이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서도 여러분 내신 값을 산출을 직접 해봐서 차이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판독하시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